1월 1일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계약 만료까지 반년 전부터 발동되는 보스만 룰. 네. 영국 팀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팀과 이제 자유롭게 다음 FA 계약에 대한 협상을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획득합니다. 법적으로 획득을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 FA가 눈앞에 왔고 이제 보스만 룰로 적용이 되는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영국에서도 영국 내 선수들을 쫙 정리를 하고 그렇죠. 또 세계적으로도 쫙 정리를 해준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중에 제일 화려한, 제일 핵심적인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1년 계약 연장을 할 것이다. 2025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2026년 6월까지 계약 연장 조항을 발동할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인 입장이긴 한데요. 문제는 1월 1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 계약 연장 조항 발동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손흥민이 일단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보스만 룰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 웬만하면 새해 전까지는 재계약 협상을 완료하거나 계약 연장 조항을 발동하는 게 특히 계약 연장 조항이라면 새해 전에 발동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 안 그러면은 왜냐면은 다른 팀이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원 소속 팀에서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물론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영입 기조로 보면 확률이 높진 않지만 그리고 영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적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짙게 연결된 이적설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최근 가장 이적설이 좀 깊게 연결이 됐다 이런 쪽은 오히려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 이쪽에 좀 가깝습니다. 원래는 갈라타사라이였는데 페네르바체가 사실 튀르키예 매체가 다루기에는 조금 더 매력적인 팀이긴 해요. 왜냐면은 무리뉴 감독이 있기 때문에.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도 손흥민 영입은 공격력을 강화하고 유니폼 판매 증가도 이루고 여러모로 좋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슈퍼스타죠. 예. 네. 하지만 손흥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같은 이제 유럽 빅리그에 남고 싶은 그런 열망이 더 강할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이적설은 그냥 튀르키예 현지에서만 나오는 그럼요. 그런 보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리뉴 멘트를 봐도 손흥민을 추켜 세우는 그런 면도 있지만 무리뉴는 토트넘 얘기할 때 늘 토트넘 구단의 경영 방침이 그지 같다. 그렇죠. 이 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보시면 토트넘 팬들은 내 발언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손흥민은 최고의 팀에서 뛸 자격이 있다. 토트넘은 최고의 팀이 아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있는 한 우승하지 못한다. 그렇죠. 내가 알거든. 내가 손흥민을 우승시킬 뻔했는데 그 새끼들이 나를 결승전 전날에 잘랐거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레비 실ong. 레비 때문에 내가 트로피 못 든 거야. 나머지 팀은 다 들었어. 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1년 계약 연장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 모두 1년 계약 연장 조항이 발동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풋볼 런던에서도 손흥민이 계약이 여름이 만료 예정인데 토트넘은 2026년까지 손흥민을 묶어둘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1년 계약 연장 조항은 발동할 것이다 라는 게 현지의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최근에 손흥민에 대해서 굉장히 이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풋볼 런던에서는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뉴캐슬전 앞두고 또 프리뷰를 하면서 손흥민의 자신감 향상이 뉴캐슬전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핵심인 건 여전하지만 현재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부각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런던 지역지인 더 스탠다드,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을 다음 시즌에도 지켜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토트넘에 필요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일단은 남겨야 된다. 적어도 2026년 6월까지는 계약 연장을 해서라도 남겨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완전 정배죠. 사실 저게 발동이잖아요. 옵션 그쵸. 발동이지. 손흥민이랑 재계 협상을 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스만 룰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손흥민이 고저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인 끝 이런 거기 때문에 레비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가 흔히 아는 얕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이런 게 없죠. 그냥 레비는 투명하게 더 받고 싶어서요. 덜 주고 싶어서요. 되게 투명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서요. 투명합니다.
다른 팀이랑 막 계약을 하니 많이 뭐 다른 팀이 오퍼를 했니 FA로 이제 오퍼를 하니 뭐 손흥민한테 얼마를 줄 거니 시끄러워지든 말든 저는 잡으면 신경 안 써요. 늦게 주고 싶거든요. 그 이런 거죠 뭐. 네, 그런 느낌으로 늦게 한다고 보는 게 제일 정배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만에 하나 토트넘과 뭐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뭐 갈만한 팀들은 뭐 당연히 무수하게 많고요. 채팅에 바이언 얘기 나오는데 저는 바이언이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FA로 풀릴 수 있는 현재 보스만룰 대상자 리스트를 쭉 정리를 해놓은 그런 자료를 보면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으로 이 정도가 제일 높은 순, 몸값이 제일 높은 순으로 본 그 표가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선수가 제일 많은 팀이 두 팀, 리버풀이랑 바이언이에요. 이 리버풀이 전체 1등 이정 몸값인 아놀드, 그다음에 살라 반다이크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언이 사네, 그다음에 키미히, 알폰소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거긴 없지만 코망도 아마 1년 남았을 건데. 근데 뭐 이렇듯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바이언이 다 재계약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 사네 같은 경우 나갈 수도 있고 코망도 나갈 수도 있고 그 리스트에 선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다 못 잡으면 바이언 선수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리를 다 돈 주고 산 선수로 채울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또 줍줍해서 채우면 좋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바이언이 윙어진의 세대 교체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존 윙어를 한 두세 명 내보내고 새로운 유망주 좋은 애를 한 명 샀다. 그럼 나머지 자리는 진검대 역할을 해줄 클래스가 확실한 요장으로 하면 좋긴 하죠. 그 FA고 손흥민이거든요. 사실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선결 조건은 토트넘과 뭐가 안 됐을 경우인데 토트넘과 뭐가 안 될 확률이 너무 낮다. 레비가 늦게 하는 것뿐인데요. 이러면서 막 잡음이고 놔버리고 난 늦게 하고 싶은데 대머리 까진 거 이미 까졌는데 내가 공짜 밝혀가지고 손해 볼 게 뭐가 있어? 이미 대머리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눈빛이 저 새끼 언제까지 하나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이언 얘기했고요. 나머지 한 팀 리버풀 FA 대상자 대상 예정자가 굉장히 많은 리버풀. 그렇죠. 리버풀은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리버풀의 살라도 손흥민이랑 어떤 팀 내 역사상 입지를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살라는 재계약 오퍼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쭉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살라뿐만이 아니라 뭐 버질 판다이크, 그다음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등 이제 핵심 선수 3명과 재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모든 선수가 리버풀과 공식적인 재계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매체에서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살라나 판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구단과 2년 재계약을 맺을 게 유력한 상황이고요. 2년. 그치. 재계약 오퍼하려면 1년은 좀 적소 2년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년 정도면은 사실 빅클럽 입장에서는 충분한 레전드 예우를 해주고 있다. 30대 이상 선수에게. 또 리버풀처럼 요즘에 좀 꼬롬하게 장사하는 팀 입장에서는 더욱더 통 큰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적 시장 공신력으로서는 거의 끝판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도 살라와 판다이크는 2년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약간 그 FA 로이드 비슷한 거죠. 살라는 뭐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17골 13도움 돌아버린 그런 스탯 찍고 있고요. 판다이크는 사실 좀 더 어릴 때도 부상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팀 내 최장시간 출장입니다. 막 건강한데요? 나 재계약 안 해줄 거야? 건강한데? 뛰는 거 보이시죠?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거 18경기 다 출장한 게 리그에서 다 출장한 게 반다이크, 살라, 후라범베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그러면 판다이크랑 살라는 여전히 핵심 중에 핵심이구나. 재계약을 해야겠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고 결국에는 재계약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초상권 문제 같은 세부 사항만 좀 정리가 되면은 재계약 공식 발표가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리버풀은 오히려 시즌 시작 전만 해도 살라랑 판다이크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아놀드는 무조건 재계약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강했는데 오히려 아놀드가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와 매우 진한 이적설이 뜨는 상황이고요. 다니 카르바알과 루카스 바스케스의 대체자를 찾는데 아놀드가 자유계약으로 나온다? 이거는 너무 땡큐죠. 레알 입장에서는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적이고 뭐 수비력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레알이 풀백한테 그렇게 수비력을 요구하는 팀도 아닐 뿐더러 뭐 특히 오른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발베르데가 조금 보조를 해주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놀드의 수비력이 레알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여간 리버풀은 아놀드와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기는 할 거예요.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설령 재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이번 겨울에는 판매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알의 오퍼를 거절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시즌까지는 남길 것이다. 재계약을 계속해서 시도하겠지만 레알로 갈 확률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레알은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약간 그 방시혁 씨의 말로 알려진 유명해서 유명한 전략을 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네, 일단 우리가 세계 최고의 팀이라는 명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이익을 맘껏 누린다. 지금 벌써 저 갈락티코 만들고 하는데 FA나 헐값으로 영입한 선수가 몇 명입니까? 그렇죠. 근데 다가오는 여름에 우 아놀드, 좌 이제 폰지 이 두 월클에 가까운 풀백들을 다 줍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얄미운 새끼들. 페레즈도 멀지 않았어 이거. 페레즈도 미용실 갈 필요가 없을 거야. 이런 느낌이죠. 네. 그 와중에 마이클 오원 리버풀 앰버서더이자 리버풀에서 레알로 이적한 이제 오원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팬들 마음에. 아놀드 레알 이적은 시간 문제 이러면서 기름을 붓고 있고요. 저번에도 뭐 아놀드 레알 이적 문제 관련해서 전화를 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 차례 이제 리버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마이클 오원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리버풀 팬들이랑 척을 질 생각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저런 말을 계속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일단 리버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아놀드만 현재 재계약이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예. 만차까지로 맨체스터 시티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인데요. 우리 KDB. 네. 지난 여름부터 이적 사과는 있어 왔습니다. 사우디 알 이티하드가 특히 깊은 관심을 드러냈지만 더브라이너는 맨시티에 잔류를 했고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브라이너를 붙잡고 싶을 겁니다. 그만한 전설이기도 하고 하지만 최근에 부상이 점점 잦아지고 있고 그 트래블 시즌에 조금 무리한 이후로 뭐 잔부상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연봉을 높인다거나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 거는 맨시티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재계약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뭐 사우디의 알 이티하드뿐만이 아니라 알 나스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의 인터 마이애미라든지 많은 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알 나스르 대 인터 마이애미면은 장외 매우 대전이다 이렇게 또 할 만한데 꽤 더브라이너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 이런 이적 시장에서의 태도를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번 시즌에 재계약을 안 하고 맨시티를 떠난다라고 하면은 미국 가족들의 성장 환경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예전에도 사우디 양간 이후로 가족이 꼽힌 적이 있죠. 아마 사우디보다는 미국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만약에 더브라이너가 재계약을 안 하고 유럽을 떠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가 아무리 좀 나이가 들었어도 한 2, 3년은 더 유럽 빅리그에서 보여줄 게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더브라이너가 만약에 이번 시즌 끝나고 미국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저는 더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선수생활 마무리하러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브라이너가 만약에 간다면 지금 91년생, 33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수생활 다 마무리한다기보다는 프로는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대표팀에선 좀 더 해보고 싶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메시는 미국으로 간 게 대표팀 경력이 괜찮습니다. 남미랑 시차가 없으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뭐 아르헨티나 대표팀 동료들을 미국으로 불러서 캠프를 할 지경이니까. 더브라이너는 미국으로 가면 A매치 때마다 유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빡세요. 그렇죠. 당장 은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행크나 뭐 친정팀, 유럽 내 친정팀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벨기에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벨기에. 네, 뭐 엔트워프라든지 행크 아니면 엔트워프 가든지 그래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빅리그를 떠날 거면 좀 쉬엄쉬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싶으면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사우디는 너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런 옵션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행크를 간다? 그럼 이제 우리 오영규 선수한테 풀패스를 오영규는 센 패스를 잘 받는다. 이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